지금 어머니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 학원이 좋아요? 과외가 좋아요? 그리고 선행해야 되나요?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학생 때 어디까지 끝내면 좋아서를 많이 하세요. 끝내는 거는 어디든 끝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서 끝내냐가 중요하고, 특목고는 조금 예전보다는 강남에서는 덜 갑니다. 인근 자사고나 인근 대학 작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화성이나 세마가 대학을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목고를 조금 덜 가요, 지금은. 그리고 의대를 많이 선호해요. 의대를 갈 것 같으면 특목고를 거의 안 가세요, 반포는. 영재고도 좀 시들해졌고 과고도 시들해졌고. 근데 아이 특성상 가야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야죠.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초6 학생이라면 제 기준에는 2-2까지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초6 겨울 학기까지. 빠르면 12월 전까지, 늦어도 2월까지는 2-2까지는 끝내면 좋겠다. 대치에서는 3-까지 끝내라고 하죠. 대치동 가면. 하지만 끝내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세요. 어머니들께서도. 왜 이렇게까지 진도를 빼야 되는지 목표가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조금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왜 2-라고 했느냐. 일단 2-1, 2가 어렵고 그거를 진도 빼기에서 빨리 넘어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는 것보다는 아직은 착하고 어릴 때 2-, 물론 3-1까지 끝내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대수를 2-1, 3-1 두 번을 해보고 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2-까지는 적어도 중학교 갔는데 얘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전교권이야. 그러면 특목 한번 가볼까? 할 때, 스타트 할 때 그래도 진도가 너무 밀리지 않는 게 2-, 3-1 시작이에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우리 애는 특목고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그냥 내신 잘 받고 따박따박 갈래 그러면은 그 정도면 진도 많이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기준을 갖고 한 번 좀 도전해보기 좋은 진도가 2-까지인 것 같아요. 많이 뺐을 때 완성도가 좋으면 너무 좋고, 완성도가 안 좋은 채로 3-1, 2 끝나고 수상 끝났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반포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옆에 CMS가 있고 항소가 있는데, CMS는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5시간씩 2달 만에 끝내니까 중학교 가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애가 많지는 않아요. 아주 뛰어난 애는 대치에 CMS에 KMO하러 가는 편이고, 나머지는 너무 빨라서 구멍이, 왜냐하면 6학년, 5학년이 2달마다 어떻게 진도를 나갑니까? 중등과정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뺄 때 어머니들이 옆에가 빼거나 아니면은 막연하게 영재고 갈지 몰라서 뺀다 하지만, 사실은 2-2까지 심화가 잘 돼도 영재고 갈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 2-까지 할 때 3% 1과정, 2과정을 병행했다면 더없이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상으로는 어디까지 했냐 할 때 아쉬운 대로 2-까지 하면 제가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애는 외고 갈 거고 문과 갈 거면 진도 급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따박따박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성적이 잘 나와야 어머니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으세요.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영재고 가다 진도 뺀다?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해놓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은 2-까지는 맛을 보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다시 반복하더라도. 그래서 좋겠고, 심화는 최상위 수학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최고 득점, 센시가 숙달이 되면 좋겠다. 그게 기준이고요. 자기주도는 중1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언제 와서 공부해, 숙제 도와줄게 그러면 다 와요, 애들이. 저희는 공부시키는 게 되게 특화된 학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토요일날 또는 평일날도 수학 없는 날도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요 앞에도 확장하려고 오픈 저기 얻었는데, 공부시키는 방을 만들려고 저희가 확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그냥 너무 학원을 찾아와서 여기서 좋게 말하면 여기서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오며 가며 팀장님들이 다 코칭을 해주십니다. 또 애가 졸고 있어도 깨워서 공부시키고, 때로는 우리 원장님은 애들 먹을 것도 사줘가면서 공부시키세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왔는데 뭔가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자기주도가 잘 안 되는 거를 학원에서 좀 많이 공부시키면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저희 학원에서는 성동, 반포, 고등관 모두 다 이거를 다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중학교 2, 3학년들은 집에서 있기 싫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행과 심화와 자기도 말고 과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과외는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도 없고 경쟁도 안 되고
좀 루즈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재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하는 선생님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애가 자라면 딴짓 사다 넣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요란을 떨 수가 없어요. 너무 세게 시키면 싫다 그러면 과외가 끊길까봐. 그리고 선생님도 애가 잘 풀만한 책만 풀리고 말죠. 더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과외의 맹점은 어쨌든 어머니들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학원의 장점,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적어도 뉴파인에 왔을 때는 얘가 레벨업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간지 비교 대상이 있는 거고, 어딘가 들어가 봤더니 우리 애가 잘하네? 그러면 안심하고 시키면 되고, 조금 처지네? 그러면 뭘 더 시키면 좋을지 고민하시면 되고, 결국은 학원의 장점을 잘 살리면 사실은 이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보내시면서 필요한 거를 살짝 요청을 하세요. 어차피 아이를 보낼 때는 잘하려고 보내는 건데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해주는 것도 많지만 이런 거 아쉬운데 이거 해줄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면서 과외는 딱 3개월 시켜봤어요. 큰아이 경시에 킬러 문항 시키느라고. 근데 과외는 저분은 학원만 보냈던 것 같고요. 집이 반포 쪽이었는데 대치동은 딱 큰아이 6개월 보내고 안 보내봤어요. 왜냐하면 갔더니 그냥 대치동 애들이 주지 대치 반포 멀지 않은데 내신 준비를 안 해줘요. 결국은 내신까지 관리해주는 게 좋은 학원이잖아요. 중학생 때는. 근데 대치동 갔더니 뭐 경시나 시만 해주는데 내신 안 해준대. 그러면 내신이 안 나오면 과거 영적 준비도 하다 말잖아요. 저는 이 학원의 장점을 저는 이용한 게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거를 유심히 보면서 많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 애를 찾아먹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원 자체가 여기 동탄 1지역이잖아요. 그죠? 요 지역 학부형들께서는 저희 학원을 적절하게 활용 잘하면은 숨은 고수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오셨으면 싶고, 제가 요거는 어머니들께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K 제목 난이도 써놨죠. 요거는 유심히 보시되 하라는 게 아니라 애가 관심이 많으면 한 번쯤 요식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그냥 넣어보세요. 이런 걸 보내기 위한 뭐 무슨 특강 이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뭔가 꾸준히 시킬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시험을 한번 봐야, 다니든 안 다니든 봐야 조금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뭐 별 차이가 있겠어 하지 마시고 와봤더니 프로그램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는데요. 현재 6학년은 가장 중1 여기 중1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 계시구나. 중1은 현재 저희가 3학년 과정이 제일 많이 오고 있고, 6학년 과정은 지금 생각보다 선행을 엄청 많이 한 친구 아니면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 테스트 보는 학생이 가장 많은 데는 2-1 시작하고 싶어서. 지금 6학년 2-1이면 늦지는 않았어요. 다만 학원을 처음 다닐 예정이다 그럴 때는 어렵죠. 학원도 처음 다녀야 돼. 숙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도 어려워. 하지만 그 어려움을 살짝 학원에 의존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시기를 조금 넘어가게 하는 것도 어머니들 지혜 같습니다. 그래서 2-1을 요청하고 들어오는 학생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1학년 1학기 시험을 봐요. 1학년 1학기 원리심화를 봤을 때 적어도 저희가 심화 난이도는 센시하고 최상위 문제를 약간 섞어놓은 난이도예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50% 이상 맞으면 2-1 나가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시험을 본다 그러고, 만약에 1-1을 하고 싶다 그러면 6학년 2학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전 단계까지 시험을 보는 거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은 내가 공부한 과정까지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6학년 2학기 시험 보러 온 학생 중에서 성적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빨리 1-1을 해야 되는 거고요. 1-1 하기는 다소 아쉬워. 6학년 2학기 점수가. 그럴 때는 6일을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서 1학년 1학기 반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6학년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조금 쉽게 보완이 되는데, 1학년 1학기부터는 좀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 같이 스타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테스트 예약자를 보니까 3학년 1학기 요청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2-1 듣고 싶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테스트 예약에서 보면은 1학년 1학기 시험 보는 학생이 많은데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거는 어차피 저희가 볼 때 여름방학 때
부동식이나 방정식 활용 파트 좀 특강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구멍이고 아쉬운 학생들은 그런 특강을 활용해서 방정식하고 함수는 6회 정도 특강이 들어도 완성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셔서 채우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1-2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이 좀 어렵지 않아서 일부러 1-2 하려고 오는 거는 저는 좀 비추천하자가 프로그램에 안 집어넣었어요. 1-2하고 1학년 1학기 심하게는 너무 1학년 1학기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는 특강을 활용해서 진도 욕심을 내시는 게 좋아요. 2-1, 1-10 만약에 특목 T2반 정도 한다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 1- 특강 들으면은 괜찮습니다. 바쁠 때는 쓰지 마시고 방학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교재도 보시면 어머니 저희가 개념은 파워 있는 반이 있고 라이트 있는 반이 있어요. 2-1 보시면 6학년 거에서. 저희는 성적이 좀 좋게 레벨링 된 친구들은 개념을 파워로 들어가고요. 조금 아직은 좀 학원을 안 다녀봤고 점수가 조금 다소 아쉽다 할 때는 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제가 5학년 거 한번 봐드릴까요? 5학년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어머니 저희가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겪었죠.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6학년이 제일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왜냐? 그냥 5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학원도 안 보내시고 집에서 자가학습 시키기도 했고 줌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관리가 허술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줌으로 관리할 때 사진 찍어서 다 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 완성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장 강의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줌으로 했을 때도 하루 정도는 학원에 오게 했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서. 그런데 지금 5학년들은 어쨌든 어머니들이 그 익숙해지면서 시켰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5학년들이 프리의치대 2-1도 많고요. 지금 1학년 1학기 거 시작한 애들이 제일 많아요. 5학년들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죠. 이 5학년 태생들이 공부를 좀 하는 학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 이렇게 경년제로 조금 다를 때가 많은데 제가 반포도 그렇고 성동도 그렇고 5학년 보면은 정시급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5학년 이번에 테스트를 봤을 때 저는 생각보다 6학년 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1학년 1학기 걸 노리는 학생이 되게 많았고요. 물론 6- 시작반이 제일 많아요. 절도 늦은 건 아니죠. 벌써 지금 5학년 지금 아직 2학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학년 거에도 아까 얘기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학원이니까 진도 늦다고 아예 반이 없네 하지 마세요. 반은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원하는 곳이잖아요. 개원하는 곳은 먼저 온 학생이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춰서 해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서비스 차원도 그렇지만 그 애들을 만들어봐야 반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가로 해줄 게 있고 또는 일부러 오게 해서 봐주는 것도 그래서 지금 중2 같은 경우는 중2 학생들은 먼저 와서 막 공부하기 시작해요. 내신 대비 때 제가 특화시켜서 해준다고 하니까 미리 점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서구중, 솔빛중은 상당히 많이 반응이 좋고 초등은 급하진 않잖아요. 수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도가 좀 늦은 어머니들은 이럴 때 활용하세요. 5월, 6월, 7월 여름방학 개강 전까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따로도 되고 팀도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학원 활용을 잘하면서 키웠던 엄마예요. 선생님만 좋고 선생님만 정성 쏟아주면은 허투루에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이제 우리 학원 설명해 주신 거는 타 학원보다 자신 있는 거는 수준별 레벨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애들을 체크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는 안 하는 학원이에요. 저희가 중등 설명회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겠지만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해줄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건 거의 다 해주는 학원이에요. 타고나고 가장 다를 수밖에 없고 2년 동안에 열 몇 개 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접근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테스트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빨리 와서 필요한 거를 메이크업 받고 그만둘 수도 있죠. 뭐 얼마든지 그건 제가 성동 오프를 해볼 때 한 달 반을 메이크업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먼저 온 애들이 좋은 반의 포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해줄 수 있는 거를 먼저 파악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여름방학쯤에는 선점된 반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더 우호적으로 어머니들 원하는 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니까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고 6학년들은 마음은 바쁘지만 이제 학습량을 좀 안 갖춰져 있거나 공부를 안 해본 친구라면 따박따박 나가되 여름방학 때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학년은 아직은 안 봤는데 안 받는 이유는 이제 개원이기도 하고 제가 초등부를 런칭 해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부 선생이지만 다 수상화까지 다 되는 강사들이에요. 지금은 뭐 수원수 되시는 분들을 했는데 타 학원은 초등부 하면은 2-1까지만 하면 초등부 선생님을 뽑고서 그냥 중등 선생님 넘기세요. 하지만 보세요. 중등 강사가 초등 애들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공식으로 설명해 버려요. 근데 초등부 강사들은 공식 없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정이 높은 강사를 뽑는 이유는 개통학문이라 설명이 좀 깊게 쉽게 설명하라고 뽑기 때문에 강사 퀄리티가 타고보다 많이 높아요. 반포 같은 경우는 뭐 중등 고등 했던 분들이 초등 하시는 분이 많고 우리 여기는 본원에서 다 모셔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이번에 초등 합니까? 장학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도 되고 초등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 5, 6, 중1한테 굉장히 특화된 선생님 같아요. 그렇게 실력이 높으면서도 어린이들 티칭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5학년 강의 탑반과 경시 수업은 그 선생님 다 들어갈 거고 우리 김선우 그 수석팀장님이 이 초등, 중등 수업에 다 들어가십니다. 초등, 중1은.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강사 퀄리티는 아마 보내보시면 정성이 남다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그냥 물음표로 보지 마시고 한번 시험 보시고 또 필요하면은 상담 플러스 컨설팅에 가깝죠. 컨설팅 받아보시고 때로는 혹시나 또 제가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또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주로 반포에 있고 이번에는 설명회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일요일 같은 데 나와서 어머니들께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아니어도 이제 여기 김영삼 대표원장님이 지금 정성스럽게 상담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다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택은 직접 가보시고 학원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보시고 그냥 물건 떼다가 파는 타는 학원은 좋지는 않고요. 정말로 애들을 위한 커리가 짜여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학원 선택의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보상, 동기부여 보상 되게 필요하고요. 어린애들은 제가 꼬마들 뽑기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 2주 동안 잘해요. 그리고 노트 잘 써도 제가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노트 잘 쓰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학원인 거고 제가 이거 써놨지만 어쨌든 좋은 교육의 첫걸음은 제가 볼 땐 좋은 부모가 되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합쳐 저희도 학원에서 플러스 좋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설명회가 또 아마 여름 개강할 땐 또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한번 테스트 보시고 이 학원의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 학원의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와서 컨설팅 받으시고 맞춤으로 케어 받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케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질문 케어, 과제 케어.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든 거는 직장맘 때문에 만들었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과제 봐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숙제 안 해놓으면 짜증나서 아이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 날 이런 프로그램 케어가 있어서 숙제가 자꾸 고질적으로 밀리는 친구들 이날 와서 같이 숙제를 선생님 시키고요.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해결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 케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케어반 하나, 과제 케어반 하나. 이거는 보통 선착순으로 애들을 끊어 8명까지만. 너무 많이 받아도 충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제 케어는 10명, 질문 케어 8명으로 잘라서 2시간 반 정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로 있지. 아직은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6월달 수업이 시작되면은 수요일, 토요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초등학생은 자기 혼자 하기 쉽지만 와서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납니다.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테스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테스트 보고 좀 상담 받았을 때 뭐 아쉽거나 미진한 건 없으셨는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오늘이나 일요일 정도 필요하시면 뭐 보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상담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활용하시고, 지금 우리 설명회 때 못 오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이게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저희가 올려놓을 건데 중요한 포인트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못 보고 계시니까 한번 학원을 직접 오셔서 대면으로 한번 어머니 상담을 받는 것도 좋으니까 주변에도 좀 많이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엄청 일단 특징은 학생한테 정성을 쏟는다. 디테일하게 레벨링을 한다. 그리고 수준에 맞게 교재와 아이들 구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최상위를 안 쓰는 반에 있어. 못하는 반이 아니에요. 결국은 최상위 쓴다? 물론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애는 그 다음 단계 높은 책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서 그거 교재로 비교하지 마시고 완성도를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타건하고 가장 다른 거는 수준별로 교재와 애들 반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완성도 있게 체크하고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5학년 학병들이신 것 같아요. 그죠? 초등이죠, 전부 다. 그죠? 4학년이요? 4학년은 11월에 볼 수 있다고. 네, 겨울에. 근데 아마 4학년이면은 지금 4학년 과정 끝나셨죠? 4학년 거 하고 있죠?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이제 쉬운 책 한 3권 정도 풀리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학원 다니나요? 네. 아, 학원 다니면 그 학원에서 어려운 무슨 심화서는 어떤 책을 보통 쓰고 계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비판하셨던 아, 그래요? 그러면 최상위 수학 S에 2단계 정도까지 숙달이 되는지 보시고 차라리 5학년 1학기 거를 쉬운 책으로 따박따박 공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들어올 때 5학년 1학기 쉬운 책이라고 하시면 네, 디딤돌 기본 응용, 또 문해결 정도 두 권. 기본으로요? 네, 그렇죠. 그래서 5.2 원리랑 5.1 심화반에 와서 하는 게 겨울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좀 해서 오는 게. 근데 만약에 기본 안 했다면 와서 원리 심화를 아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거고요. 근데 5.2 원리 해서 오면은 벌써 좀 높은 반에 스타트를 하죠. 4학년까지 짐 빼지는 마세요. 짐을 빼지는 않는데 거기가 그렇게 큰 틀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원은 굉장히 많은데 좋은 학원이 뭐냐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들이 현명한 어머니가 잘 키운다고. 그러니까 학원 이름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CMS는 사고력 수학으로 굉장히 컨텐츠가 좋은 학원이에요. 근데 사고력 수학으로 시키면서 교과는 약간 등한시. 그 다음에 영재고 KMO. 약 특화된 학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게 아닐 건데 특화된 학원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시로 시작한 학원인지 내신을 신경 잘 써주는 학원인지 아니면은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한 커리가 아주 촘촘하게 좋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CMS는 수학 동아리까지 14레벨까지 풀어도 3% 이 과정을 못 풀어요. 원래는 14레벨 수학 동아리 정도면은 이 과정도 풀 수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 수학 동아리로 레벨 14까지 올라가는데 교과랑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CMS 오래 다니면 교과는 6-1 하는데 애들이 레벨 12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안 맞아요. 같이 맞는 게 좋죠. 뭐든지 밸런스가 맞아요. 아까 제가 3% 이과 정도 2- 할 때 하겠죠. 그죠? CMS는 1-1에도 풀려요. 하지만 이해 못하고 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학원 선택에서 사고력으로 이미 너무나 좋은 컨텐츠인데 우리 애가 사고력 수학 다니는 괜찮은데 교과가 너무 빨리 나갈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황소는 처음에 생길 때 심화 경시로 스타트한 학원이고 대치 황소가 참 좋아요. 엄청 프로그램이 좋은데 이제 각 지역에 조금 내면서 학생들을 받아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일품방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비했을 때 단포 기준은 경시급 애들은 잘하지만 나머지 반은 저희 류파인 올 때 윗급반은 잘 못 들어와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너무 이제 극심화 시키니까 애들이 재미없어지고 진도가 너무 안 나갔어. 류파인 온 친구는 3학년간에 얘는 거기서 6학년 2학기 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류파인을 막 뺐냐? 아니거든요. 초등과정을 아까 기분 좋게 공부시켜서 중등거를 따박따박 시키고 있는 건데
제가 황소의 아쉬운 점은 만약에 그 심화 경시 레벨을 유지한 학원이라면 되게 좋은 학원이에요. 그런데 밑에를 늘리면서 학원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고 고유의 색깔이 조금 잃어버렸어요. 되게 아쉬워요, 그게. 황소는 돈벌이 목적보다는 그걸 할 때 품위도 있고 진짜 좋은 학원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최상위 수학을 풀 만한 애들이 있고 그 밑에 그런 최상위 수학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같이 나가잖아요. 그 누굴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되게 아쉽죠. 그리고 초등과정을 극상위까지 시켜요. 될 때까지. 저희 홍수에서 오면은 5-1 애들 25개 중에 20개 이상 다 맞거든요. 잘해요. 그런데 진도가 너무 느리니까 애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어요. 타학원 가려면 좀 아랫반에 가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아랫반이 아니라 진도 때문에 아랫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빼줘놓고 심화는 괜찮은데 이 자기 학년 거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초등과정 심화 잘했다고 중등을 잘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하면 좋지만 이거를 극심화 하느라고 뭐랄까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초등 애들은.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제 반포에 조그만한 마트가 있는데 저희 학원에 가기 전에는 이제 황소가 가장 애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면 거기는 초3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트 사장님이 원장님 이 뉴파인 애들은 이렇게 애들이 밝고 환하고 황소 애들은 얼굴 어둡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리고 질문 못하게 하고 사실 어머니 초등 애들은 질문과 호기심에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질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에는 가고 싶고 선생님들이 이러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적당한 타임에는 요만큼 팁도 주고 또 애들이 풀어서 완성도 있게 나 먼저 풀고 간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 나 레벨업 되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 재밌어야 공부는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린애들을 수학 공부를 시키잖아요. 수학을. 그러니까 얘네가 수학자 될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어른들이 기대하는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학원에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원이 맞춰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황소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냥 사실은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애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됐죠, 어머니. 네. 좋아하면 됐죠. 보실까요? 근데 애가 좋아해요. 애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미션 문제 풀려고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 더 빨리 풀고 나가는 탈출감도 느껴지고 그 뭔가를 했을 때 미션 스티커 같은 거를 주고 보상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질문을 손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쿠폰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쿠폰을 제출해서 듣게 됐을 때 희열이 있대요. 근데 저희 학원에 오는 반대로 어머니들은 왜 쿠폰을 받아야만 질문할 수 있냐 이거 질문을 왜 함부로 못하냐 알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교과 과정이 낮아서 그럴 거예요. 중학교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엄청 어두워져요. 왜? 진짜 어려운데 질문을 못하니까. 초등 과정은 조금 욕심은 해결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중등 과정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 너무 학원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으면은 그 학년에 맞게 좀 포맷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가니까 갑자기 중등고 할 때부터는 애들이 많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커리도 유심히 보세요. 중등 과정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선생님 팁을 즉각 주시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즉각적으로 팁을 주면 안 되죠. 좀 고민하게 해야죠. 근데 주로 이제 일단은 숙제를 해오면 처음에 수업 시작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판서 수업이고요. 과제 체크부터 하고 가장 공통 질문이 많은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간 다음에 개별 지도를 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냥 초등과정 간신히 풀 수 있는 강사는 뽑지는 않아요. 저희는 기준이 최소한 3-2까지 되는 강사가 초등 강사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 오신 분은 다 고등과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개별 지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공통적으로 질문이 워낙 많은 친구다 그러면 레벨이 안 맞은 거죠. 그죠? 다 이해하는데 우리 아이만 계속 틀린 게 많다 할 때는 레벨을 우리가 좀 잘못 만든 거니까 대안을 찾아주기 시작해야죠, 어머니.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섞일 수 있어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정 인원이 차면은 레벨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정이 끝나지 않아도 반이동이 있는 학원이에요. 과정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너무 지루한 애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친구들은 중간에 레벨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옮겨갈 반이 없을 때는 이 반에서 얘를 추가 수업을 추가 프린트 또 추가 학습을 시키면서 이동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여기서 계속 처진다 그러면 얘는 과제량을 줄여주면서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도 이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과제량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좀 빼주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어떤 그 흥미를 좀 갖게끔 해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학기 끝났을 때 또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반을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은 이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보완책을 제시해 주는 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레벨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오면은 재밌어하고 부담 느끼지 않아 해요. 근데 이제 2학년 과정부터는 좀 힘들어 하죠. 이거는 저희 학원뿐이 다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약간 도와주시고 학원에서 도움을 줘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2학년 1, 2학기 때부터는. 그래서 아마 선생님 말씀은 초등 과정은 심화를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심화까지 할 거냐. 하지 말고. 극심화까지는 저는 서울대, 연대의대 10년 동안 우리 출신 애들이 대학을 보내봤지만 초등과정 극심화한 친구 뭐 있기도 하겠지만요. 중학과정부터가 천천히 꼼꼼히 심화를 해야 돼요. 근데 초등은 시간을 좀 벌자라는 거죠. 극심화까지 하면서 4개월 할 거를 3개월 하고 한 달을 중등에 더 투입하자는 거죠. 초등도 시간이 많고 재밌으면 하는 건데 그러고 있는 시기에 다른 친구는 좀 진도가 나가 있잖아요. 중등 공부를 해서 리뷰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반대로 중등 애들이 고등할 때 왜 빨리 하냐. 고등 공부는 정말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수없이. 근데 진도가 느리면 반복 언제 해요? 남들은 반복할 때 우리 애는 진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은 확실히 공부하는 방법과 양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 학원이 안 좋다가 아니라 학습법과 이런 커리큘럼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짜놓은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그런 면에서 그러지 그 항소의 고유의 그 퀄리티, CMS의 그 사고력의 퀄리티, 청담학원의 그 영어 아카데믹한 영어 프로그램, 거기 입시학원이 아니 입시 영어가 아니잖아요. 학원 고유의 칼라들이 있어요. 그런 건 되게 좋고 존중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스템에 접근시켰을 때는 아쉬운 게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학원들이잖아요. 컨텐츠가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흐름에 따라가야죠. 저희 학원이 2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정말 시장과 학부형대 니즈가 엄청 반영이 되는 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서도 결과가 좋고 고등학교 갔을 때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세요. 그래서 중3들은 고등학교 선택까지 컨설팅을 저희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에서 공부시키는 이유는 중학교 성적이 잘 나오게 만드는 포인트. 중등에서는 고등 가서 학습량을 늘려나만이 잘 버티고 하니까 중등에서는 학습량을 많이 늘리는 포인트. 그리고 내신 관리할 줄을 알아야 공부를 수능을 잘 보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게 학년마다 다르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학원 선택이랄까 이게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심하다면 초등 그쪽이 심하라고 하면 최상위 수학도 시키는 반이 있어요. 최상위 수학도 좋고 최상위 S 최고 득점. 그러니까 최상위 S 정도까지는 하고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근데 많이 어려워해요. 저희 반포에도 시켜보면 너무 어려워해요. 하면 그냥 센서하게 C 정도로 하고도 이렇게 진도를 넘어가는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센 C가 좀 나이스하게 저 공부시킨다고 보고 초등에서 최상위 S까지는 보통 저희가 풀려요. 그런데도 많이 어려워해요. 최상위 S도. 그렇지만 해야죠. 프로그램상으로 최상위 S가 심화 들어갈 겁니다. 2시간 30분 동안에 한서 교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진도가 이게 이렇게 석 달 만에 이제 나가실 수 있는 기본 응용 심화까지 다 나가요. 중등 과정, 초등 과정이요. 초등 과정 3개월이면은 나가지는데 최상위 수학까지는 계속 안 늘어가는 거죠. 최상위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제 하다가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면 어머니 원리 2개월, 심화 2개월이 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조금 웬만큼 공부 좀 한다는 전제에 3개월로 짠 거거든요. 3개월을 짜서 시켜보지만 힘들어할 때는 한 달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반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초창기는 저거 반포에서도 그렇고 어느 반은 3개월, 어느 반은 4개월 굉장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3개월 짰더니 애들이 어려워하면 한 달 더 해야죠. 최상위 S를 안 풀었으면 풀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도 했고 넣었더니 잘해 그럼 줄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3개월 아래로까지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좀 잘한다는 전제하고 3개월 했을 때 최상위에 제일 높은 단위 못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 나갈 때 조금 더 집어넣을 거예요. 커리큘럼이 바뀔 때 한 번 더 시킬 수가 있어요. 최상위 S까지는 하고 넘어가면 네네 해야죠. 네네 해야죠. 막상 저희도 올해부터 세상에 S를 넣어봤는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꼬마들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만만하게 봤다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도 억지로 막 그냥 풀어주지 말고 우선 1, 2 스텝 풀린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높은 단계 풀리자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교재는 조금 많이들 아시는 거죠, 그죠? 저희 뉴판에 쓰는 교재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충분히 연습량이 필요한 공부입니다, 중등은. 보통 6학년에서 이제 중3이나 수3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진도가 계속 나갈 텐데 중학교 과정에 그러면 어디까지가 다 수3화랑 수1, 2도 다 이루어지는 만약 6학년이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은 중학교 때는 진도가 앞으로 많이 사실은 중3 때 됐을 때 탑 애들은 미적 학동 다 끝내죠. 다 끝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촘촘하게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반복한 데가 수상화 반복하고요. 수원 심화, 수투 심화 반복하고요. 중3 탑을 봤을 때 저희가 반복 시켜보니까 수상화는 계속해서 시켜야 돼요. 수상은. 그리고 수원, 수투 심화를 한번 정리시켜주고 다시 미적 심화랑 수상, 극심화를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3 때 진도를 뺀 친구들은 다 끝나죠. 다 끝나죠. 근데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 못 끝나도 제가 볼 때는 수원, 수투까지는 시키는 게 되더라고요. 미적은 올라가서 겨울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 심화까지 잘해놓는 게 좋고, 물론 고등과정은 어머니 수상화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수상. 그래서 절대 등급이나 1품까지는 좀 잘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진도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초육 애들은 중간에 이제 수상 나갈 때는 수상을 좀 이게 파트만 뽑아서 더 시키기도 해요. 막 급하게 나갈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작년에 반포에서는 3학년 1, 2학기를 한번 정리해서 2달 동안에 수상을 조금 천천히 나가려고 그래서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상 나가니까 애들도 좀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이 레벨이 좋고 구성원이 잘 됐다 할 때는 우리한테 맞는 걸로 커리를 짜면 돼요. 무조건 나갈 필요 없이 그래 수상 한 번 더 하자. 우리 다른 책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잘 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좀 레벨이 섞이거나 조금 반이 아쉬워도 어느 순간 레벨 됐을 때 우리 나랑 같은 그룹이 모였을 때는 그 반에 맞는 프로그램이 짜진다. 이게 저희 학원 특징. 초등은 10명인데 레벨이 탑인 반은 12명까지 들어가요. 잘하는 반은 인원이 많을수록 경쟁을 즐기는 편이고 공부를 별로 안 해봤거나 좀 아직 어리거나 이럴 때는 8명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많아야 1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빼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잊어버리죠. 선행 커버 같은 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너무 어려운 책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촘촘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어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잃어버리는데 그냥 넘어가면 더 많이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최소한 잃어버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2-1 다 들어가요. 내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학년들도 수상 나가면 1학년 이렇게 최상위를 또 시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딱. 자기학년 심화를 집어넣고요. 2학년부터는 한 달 선행, 한 달 내신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뭐 3학년 1학기 하고 있다 그럴 때 2학년 이렇게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2-1 최상이나 내신 문제집에 넣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해서는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처음에 2학년 때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자기학년 이제 들어갈 심화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지금 2, 3학년도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애가 만약에 2학년 되는 겨울에 3-2 나갈 차례다 그러면 3-2랑 2-1 심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완책이 들어간다고 보시니 그러니까 내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응? 선행은 선행대로 나오고 선행이랑 같이 그쵸. 보완대로 나간다고. 중학교부터는 선생님 2분이 들어가세요. 담임, 부담임. 그래서 크로스로 선행 선생님이 있고 자기학년 심화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내신이 안 나오면서 선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점점 내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이 잘 나와야 좀 뽀대가 나잖아요. 뭔가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뭐 아무리 수학 정서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도 성적이 안 나오면은 딱 힘 못 주죠. 실질적으로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 철학과 핵심 역량이 진짜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지금 초사가 중2 때 처음 시험을 치잖아요.
초사가. 지금 저는 초사 아이가 응. 지금 현재 키우고 있으니까 응. 시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응. 이때 처음 시험을 친다는 걸로 선생님들한테 응.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내신을 응. 이렇게 케어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중1에는 뭐 저희 여기 근처에 솔교 중이나 서울 중 많이 다닌다 하면 중1은 시험이 없으니까 내신 파악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중2, 중3 내신 난이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시켜요. 그리고 OMR까지도 시켜요. 해야죠,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켜주신다. 중학교 1학년, 저희 반포는 지금도 시키고 있는데 1학년 여름부터는 인근 학교 시험 난이도로 총괄평가를 보기 시작해요. 애들 긴장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해야 되지만 2학년 되면은 어머니 긴장해서 선물 못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는 내신에 대한 그 트레이닝 당연히 시켜야 돼요. 그거는 안 하면 안 나와요, 어머니. 그냥 진도 뺐다고 내신 나오면 다 시키게요.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학년 되는,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 2학년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제가 그죠. 선행도 자경시키고 3월부터는 어머니 완전히 학교 시험 난이도로 그냥 체크를 해요. 모의고사도 많이 봐요. 그 학교의 스타일에 맞는 네, 네. 파악하고 계시는 네. 그때부터 트레이닝 들어간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적당히 난이도, 인근 중학교를 이 학교 저 학교 난이도를 공부시키고 1학년 겨울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좀 과거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내신은 엄청 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신도 잘 시키지만 그런 트레이닝이 초등 때부터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학습량이 늘어나야 되고 6학년들한테는 이 정도 갖고 너희들이 이 학교 가서 전교 몇 등 못 들어 이 소리를 해요. 저는 해요. 중학교 반포에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센 애들은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한 번씩 봐요. 1학년 1학기 모의 테스트 왜 보냐, 반포에서 왜 봤냐. 2학년도 시험 볼 때 애들이 자극이 안 되니까 그 난이도 비슷한 걸 학원에서 만들어가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이름 붙여서 봅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짜집기가 아니라 인근 학교 시험 난이도를 가지고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엄청 연구하고 실질적인 거를 되게 고민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학원도 잘 되고 학병들한테 인정도 받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신 곳이 반포고 대치고 그 지역이라서 그 지역은 히스토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저희는 새로운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저기 왕심이 한양대 앞에 성동 6판을 오픈했는데 좀 비슷해요. 거기도 이제 이 강남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동네예요. 똑같은 데도. 근데 전교권이 되게 많은 애들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 설명회 통해서 해봤을 때 니즈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만나보고 어머니를 많이 만나야 파악이 되는데 저희 기준은 분명히 성동 유파인보다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여기 기준의 탑 애들은 탑은 어디 가나 비슷해요. 사실 어머니. 여기 탑이나 반포 탑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탑그룹끼리는. 다만 목표 설정이 좀 달라요. 반포 애들은 무조건 영재고 아니면 서울대에다 간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애들이 서울대에다 가는 표현 잘 안 하잖아요. 탑인데도. 목표 설정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계획은 지금 성동하고 반포는 애들끼리 좀 비교를 하거든요. 저희가 학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초중동간끼리 애들 경시를 하나 만들거나 비교를 해줘야지. 대학을 가는 거 비슷하니까.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언제든지 어머니 반포는 지금 되게 대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고 핫해요. 저희 학원이 탓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준으로 저희가 시험 난이도도 한 번씩 낼 거예요. 지금 저기 성동 유파인도 탑그룹 애들은 방학 때 와서 막 듣게 할 때가 있어요. 비교해 보려고. 그래 애들이 긴장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시험지 난이도나 비교하는 거는 같이 놓고 할 거예요. 중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중3 고등은 그냥 세화고 세화남고 그쪽에 서울상문고 그대로 갔다가 애들 수상 등급컷으로 지금 그 체크해요. 중3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친구들은 비교 대상이 없을 뿐이지 시험 난이도는 같은 걸로 저는 보게 하려고 그래요. 아마 조금 자리 잡고 나면 제가 입반 테스트를 반포랑 똑같은 거 할까 해요. 지금은 성동은 반포보다 약간 난이도를 낮췄어요. 왜냐하면 반포권 애들이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초등은 별 차이는 없는데 중등 과정은 좀 차이가 나요, 어머니. 학교 시험이 성동 쪽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다 100점 나오니까. 근데 반포는 잘 안 나와요, 100점이. 그러니까 학습량이 좀 더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과정 할 때쯤에는 제가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강남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해야지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만의 리그는 아니잖아요. 대학은 목적은 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들이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정보 제공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번씩 필요하시면 몇 분 모이면 제가 날짜만 잘 정해주시면 어쨌든 약간 세미나도 좀 해드릴게요. 저도 하고 저희 여기 대표 원장님도 하시는데 이제 초등이나 중1은 제가 조금 더 많이 해봐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2, 중3, 고등은 저희 대표 원장님 잘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도움되는 걸로 쏙쏙 제가 볼 때는 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